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고1 2학기 중간고사 내신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을 할 학교는요, 인천 계양에 있는 이은고등학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점의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점의 평행이동이든 점의 대칭이동이든 점에 대해서 우리가 평행이든 대칭이동 할 때는 굉장히 심플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2,-4라는 점에서 그냥 편안하게 각각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좌표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자연스럽게 1번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A라는 집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보기를 보아하니까 쌤이 기존에 강의를 했던 방법처럼 원소들을 좀 생각을 해서 체크를 해주자. 원소 자리와 집합 자리를 구분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A 집합의 원소를 보게 되면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원소고요, 원소고요, 원소입니다. 그럼 보기를 한번 보시죠. 1번 보기를 보게 되면 집합 표시로 되어 있는데 집합 표시 자체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저 4라는 숫자가 집합이라는 말인데 어떻게 숫자가 집합이 됩니까? 표현 자체도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2번 같은 케이스는 원소 기호가 지금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자체를 원소로 갖고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 모양 자체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소라고 생각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틀리고요. 4번 같은 경우는 A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3개가 돼야죠. 왜 7개라고 했을까요? 5번이 정답입니다. 집합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얘네들 원소로 생각하겠다. 원소 그대로 매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어떠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점의 좌표를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한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까지 했더니 요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 됐대요. 자,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존재하고요.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도 원의 중심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예요. 애초에 그냥 점 자체로 판단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2차 함수 그래프를 보았을 때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줄 줄 알아야겠죠. 자, 재료는 두 가지 재료를 기준으로 2로 묶어주게 됩니다. 2로 묶어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요 2라는 숫자를 반쪽이고 제곱한 1이 필요합니다. 원래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5가 있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걸리적거리니까 가로 바깥으로 뽑기 위해서는 요 2라는 숫자와 곱해서 나간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고 마이너스 2가 나가서 5랑 계산되니까 플러스 3이 되고 결국 0 만드는 거하고 똥구멍에 있는 부분 마이너스 1,3이라는 꼭자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볼게요. 일단은 평행이동을 진행하시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a, b가 됐다가 원점 대칭을 하면은 뭐가 됩니까? 둘 다 부호가 바뀌는 거죠.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바뀌어버리면 그게 요놈이 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심플하게 3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b는 3이기 때문에 각각에 맞춰서 a 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A는 4가 되고요. B는 마3이 돼서 두 개를 고스란히 더하라고 하니까 정답은 1,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하게 난이도가 낮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지금 A라는 집합에 대한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절대값을 했을 때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 해서 2되는 두 마리를 찾아줍니다. 이렇게 찾아주고요.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때 정수라는 걸 의미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수 표현하는 거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요 녀석이 A의 집합 원소가 됩니다. 자, 이거의 진부분 집합이 B 아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진부분 집합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진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들의 부분 집합을 우리는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얼뜻 보면은 이제 지금 대부분의 부분 집합은 정답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의 약수는요 1하고 2를 갖고 있어요. 1하고 2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이하의 정수는요 엄청 많지 않을까요? 엄청 많아요. 1보다 작은 정수는 얘네뿐만 아니라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진부분 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3번 볼까요? 이걸 만족하는 실수예요. 실수.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상식적인 숫자 1밖에 없습니다. 1은 들어있기 때문에 진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놈도 상식적인 거니까 여기는 0되게 만족하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0이 되게 만족하는 건 존재하죠. 2라는 숫자 들어있기 때문에 진부분 집합이 맞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x제곱이 4보다 작다라고 되는 상황에서 정수니까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습니다. 요 안에 정수는 1, 0, 1이 있죠? 얘네들은 진부분 집합이 맞잖아요. 그래서 진부분 집합이 아닌 거니까 정답을 단순하게 2번이라고 해주시면 깔끔하게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명제인데요. 자, 거짓인 명제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자, 1이라는 숫자는요 모든 자연수의 약수가 됩니다. 오, 이거는 틀림없는 말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자연수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자연수의 약수는 1로서 가지고 있는 거 맞다.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이거 전개하면 요놈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맞고요. 3번은요 x제곱은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상 맞는 의미는 맞잖아요. 물론 모든이 들어있거나 어떤이 들어가 있는 거에 따라서 정답이 맞을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런 어떤과 모든이라는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크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는 무리수도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분수는요 단순하게 2분의 루트 2 분수꼴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는 앞으로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명제를 배웠을 때 유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죠. A분의 B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분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절대로 무리수를 분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분수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이걸 분수라고 하지는 않아요. 수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은 거짓이 된다라는 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은 예쁘다라는 말은, 자, 이건 명제 자체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학생이 예쁠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틀린 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항상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좀 자주 보게 될 텐데요, 어떠한 집합의 여집합하고 어떤 집합을 합집합했을 때 전체가 된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좋으냐면 이렇게 의미를 볼게요. B가 있고요. 아니, B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A가 이렇게 안에 있고요. 자, B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그래서 A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제 전체 집합이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그래서 그 구멍을 누가 메꿔주냐? 이 B라는 녀석이 메꿔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합집합이 돼서 합집합을 하면 전체가 된다. 그래서 이 문구가 보게 되면, 아, B가 A를 잡아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틀린 게 되고요. 2번은요, 둘 다 이렇게 여집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집합이라고 하면은 바꿔주라고 했죠. 이렇게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1번하고 같은 의미가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도 합집합했는데 A가 나왔다라는 말은 A가 B를 잡아먹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똑같이 같은 말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교집합을 했을 때 B가 나왔다라는 말은 B가 잡아먹힌다. 이것도 같은 말이다.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A가 잡아먹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A가 작은 건데 작은 거에서 큰 거인 B를 빼면은 공집합이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그대로 숙지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3단 논법이 되겠네요. 가 같은 경우는 이거의 대우가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체도 참이고 대우도 참인 거죠. 대우와 명제는 같이 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Q는 나피도 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대우도 마찬가지로 참이 되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역 자체가 참이라고 하니 not R은 P다가 참이고요. 그거에 대한 대우는 not P는 R도 참이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3단 논법으로 만드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번 볼게요. not R로 시작하고 not Q로 끝나는 거, not R로 시작하고 not Q로 끝나는 거, P로 중간에 연결이 되는 거 확인됐죠? 정답은 바로 1번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몰라서 다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해볼 거냐면 3번을 해볼게요. 자, 3번을 보시면 Q로 시작하는 걸 찾았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not R로 끝나는 거 찾을 건데 not R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3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일단 팁을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를 먼저 확인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1번하고 3번 같은 예시를 보시면 이걸 먼저 하고 이것도 먼저 할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이걸 먼저 할 거예요. 맞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마지막에 두 번째로 해는 부분, 두 번째로 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합집합을 하거나 빼기 할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 그러면 합집합을 마지막에 했을 때는 분명히 A라는 녀석의 영역을 한 공간도 빠지지 않고 싹 다 색칠을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림을 보니까 A가 전부 다 칠해져 있는 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하고 3번은 무조건 제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번처럼 마지막에 하는 게 마이너스 빼기를 했다면 비교 C라는 부분은 절대 조금이라도 존재하면 안 되겠죠. 교집합을 뺐으니까. 그런데 지금 교집합이라는 일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틀린 걸로 보시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4번을 볼게요.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A 빼기 C라는 영역을 뺐어요. A 빼기 C라는 영역은 이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포함하면 안 되겠죠. 뺐는데 왜 포함이 됩니까? 그래서 4번도 틀리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5번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푸는 유형, 이 유형을 문제를 푸는 요령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굳이 하나하나 다 색칠할 필요가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어쨌든 29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집합의 연산이죠. 배드민턴 나가는 선수를 15명, 탁구는 20명. 이때 배드민턴 아니면 탁구 중에 한 종목 이상은 반드시 출전한다 라는 말은 어쨌든 한 종목은 출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배드민턴을 A라고 하고 탁구를 B라고 진행을 했을 때 29명은 A 합 B랑 똑같은 의미로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인원수를 적어주시고요. A 합집합 B는 29명이다. 이것도 한번 적어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과 탁구 중에 한 종목에만 출전했다라는 말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학생이 몇 명이냐 물어본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A하고 B를 더하고 합집합을 빼면 교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35명에서 빼니까 6명이죠? 그래서 6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9명, 여기는 14명. 그래서 색칠되어 있는 영역은 23명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P 자체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말은 P가 화살을 쏘진 않지만 화살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파악하시면 되고요. 이게 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집합으로 얘기를 한다면 P가 Q를 잡아먹고 있는 모습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조건을 봤을 때 각각의 조건 중에서 누가 좀 더 많은지 P가 많다라고 대주셔야 우린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P라는 조건은 고작 딱 한 가지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찍게 된다면 얘는 무조건 틀린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개밖에 없는데 잡아먹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게 맞습니다. 요거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넘겨서 2차로서 풀면 한 개는 0이고 한 개는 3, 두 개나 갖고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되지 않습니다. Q가 잡아먹고 있으니까. 그럼 2번 같은 경우 볼게요. 참고로 실수라는 조건도 알고 있어야 2번을 좀 조심히 볼 거예요. P 조건은 여기가 0 되거나 여기가 0이 되는데 첫 번째는 0이 되게 만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1 한 개밖에 없고요. 얘도 한 개밖에 없는 게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는 쌍방향입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2번도 틀리게 됩니다. 자, 6의 배수는 6도 있고 12도 있고 뭐 한 12도 있고 뭐 16도 있고 18이죠. 18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5와 서로소인 거는 사실은 얘네는 5와 서로소는 맞지만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있겠죠. 뭐 4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존재하죠. 그래서 얘도 Q가 좀 더 많기 때문에 3번도 틀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같은 케이스하고 5번 같은 케이스는 우리가 좀 익숙하게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4번 같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X랑 Y가 단순하게 같으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X랑 Y가 둘 다 0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는 둘 다 0인 케이스도 괜찮지만 0이 아닌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가 좀 더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5번 케이스 한번 봐볼까요? 5번에 P를 보게 되면 절대값 각각 해서 더한 거는 두 개를 더한 거에 절대값 한 거보다 무조건 크게 나와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양수고 양수니까 얘는 사실 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뭘 판단하냐? 숫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절대값은 무조건 숫자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개를 더했을 때 좀 더 숫자가 작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부호가 다를 때를 의미합니다. X가 양수이고 Y가 음수일 때도 가능하고요. X가 음수이고 Y가 뭐 양수일 때도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곱했을 때 0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0만 안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이것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것만 가능할까요? 아니죠. X가 양수이고 Y도 양수여도 상관없죠. 0만 아니면 되니까. X가 음수고 Y고 0이 되죠. 더 많아요. 좀 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게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깔끔하게 나오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짝수를 표현할 줄 아셔야 되고요. 홀수를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과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는 다른 말로 2의 배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2K라고 진행을 합니다. 이때 K라는 문자는 참고로 자연수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2K라고 설정해 주시는 게 조금 편합니다. 자, 그러면 홀수가 되는 거는 2K에다가 1을 빼는 걸로 진행을 해주세요. 자, 그 이유는 K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홀수라는 녀석이 1도 전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K에다가 자연수로서 1을 먼저 넣게 되면은 1부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짝수, 그 다음에 이걸 홀수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떤 걸 증명하는 걸 원하는 거냐면 m하고 n을 곱한 놈이 짝수이면 m 또는 n은 짝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을 했길래 m과 n이 모두 홀수이면 m과 n을 곱한 게 홀수이다 나왔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x자로 돼서 반대로 개념으로 들어간 거로 봐서는 가는 대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리고요. 5번도 틀리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m과 n이 모두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m도 홀수로 표현해 준 거고 n도 홀수로 표현해 준 다음에 m과 n을 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m과 n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곱하게 되면은 4K1, K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1, 마이너스 2K2가 되고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에 요 세 가지 항 정도는 2로 묶이기 때문에 앞에 세 가지 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짝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그러면 여기는 짝수이니까 1을 더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m과 n을 곱한 건 홀수이다 라는 이 대우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기 때문에 명제는 참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놈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거와 이거가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m과 n을 곱한 거는 다이다, 홀수이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굉장히 심플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 부등성의 증명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기억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빼기 b가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로 넘기면은 a는 b보다 크다라는 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기억은 진짜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거이면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넘기게 되면 a제곱이 b제곱보다 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솔직히 말하면 무조건 이거라고 해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어떤 거냐면 a 자체가 마이너스 5가 되고 b 자체가 만약에 2가 된다 칠게요. 그러면 제곱을 하게 되면 25고 제곱하면 4가 돼서 일단은 a제곱과 b제곱을 했을 때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라는 거는 증명이 된 거죠. 하지만 a가 b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a가 작기 때문에 말이 안 돼서 니은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누가 크다라고 했을 때 부호는 모르겠지만 숫자 입장에서는 누가 큰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곱했을 때 누가 크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 상황에서 이게 만족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양쪽에 지금 루트가 있어서 저는 양쪽을 제곱할 거예요. 이쪽을 제곱하고 이쪽도 제곱을 하겠습니다. 왼쪽을 제곱하면 a 플러스 2루트 ab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a하고 b는 전부 다 사라지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부등식을 쓸 수가 있고요. 자, 2를 약분해도 0이고요.
루트를 제거하기 위해 제곱해도 0이기 때문에 A,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A하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는 A가 양수이면서 동시에 B가 양수이거나 A가 음수이거나 B도 음수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도 상관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디귿을 보시면은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라면 어쨌든 이거 자체는 만족한다. 만족할 수 있잖아요. 요 경우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서 디귿도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행이동과 평행이동 말고 대칭이동을 통해 가지고 최소값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근차근 한번 봐볼까요? 지금 요 길이가, 이거 지금 보이시죠?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2라는 길이가 되고요. 요 길이가 1이라는 길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좌표를 어쨌든 여기서 B로 가고, 좀 색칠을 볼게요.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는 우리가 요 점이 A라는 점을 이 C라는 점이 있는 M에 대해서 대칭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 길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최소값을 구해주시고 요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대칭을 했을 때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이 A를 이쪽으로 대칭한 거죠. 그래서 2'을 할게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 A라는 한 점을 약간 두 개로 갈라서 한쪽은 위로 올리고 한쪽은 내렸다라고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었을 때 이때가 C가 제일 최소고 이때가 B가 돼야 최소가 돼요. 한마디로 이런 느낌이죠. A에서 B로 간 거리는 요걸로 보고 B에서 C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느낌으로, 즉 이 파란 색깔 세 개가 겹쳐져 있는 이 한 직선의 길이가 최소한의 길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는 A라는 좌표를 구할 줄 아셔야 되겠다. 자, 이 자체가 2분의 루트 2고요. 요것도 45도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맞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뭐 2분의 루트 2가 되고, 그러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1대 1대 루트 2가 되니까 요건 1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대 루트 2니까. 자, 그러면 A라는 좌표는 어떻게 보면 X좌표는 요 길이랑 똑같은데 크게 봤을 때 45도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니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똑같아요. 그래서 2콤마가 되고 Y좌표는 1이 되겠죠. 이 A라는 점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려서 두 점의 거리로 구해주시면 깔끔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A' 가볼까요? 이 C가 있는 이 M이라는 직선은 45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X는 Y라는 어떤 직선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A'은 2,1을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2' 같은 경우에는 X축에 대해서 대칭했기 때문에 Y의 부호가 바뀌고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최소값이 정답이 되겠죠. 2에서 1 빼서 제곱하면 1, 빼서 제곱하면 3, 3, 9 더해서 루트 10인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일단 뭐 여러가지 문제집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꼭 맞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죠. 자, P라는 명제는 일단 어떤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한 개라도 만족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부정이 참이 된다고 했으니까 전부 다 부정을 할게요. 어떤은 모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주고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모든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나왔다라는 말은 항부등식이라고 저는 명칭을 합니다. 우리가 항등식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모든이 들어가 있고 부등식으로 푸는 2차 부등식은 항부등식이라고 제가 명칭을 새롭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래로 볼록은 확실하고 0은 X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X축 위에 떠 있거나 만나도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전히 떠 있거나 아니면 만나도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다를 통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풀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판별식 가볼까요? X계수가 짝수니까 우리가 짝수 판별식 가겠습니다. 제곱하고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K를 넘기면 아하 1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러면 K의 최소값은 1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칭이동 자체가 어떤 원하고 직선의 어떤 관계를 좀 따져주세요 이런 문제인데, 이 C라는 원의 넓이를 요 직선이 절반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의 중점만 지나면 돼요. 이렇게 중심만 지나면 무조건 절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n값을 구하라고 한 거 보면은 우리가 지나는 원의 중심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였는데 y축으로 대칭 이동했다고 하니까 이 원의 중심도 똑같이 y축에 대칭 이동하면 x의 부호가 바뀌어서 이거로 생각하시고 그걸 지나기만 하면 이등분이 되기 때문에 2라는 값은 n 플러스 3이기 때문에 n 값은 마이너스 1,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렇게 개념을 좀 아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재밌는 문제가 다음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지금 이거 만족하고 이걸 만족한대요. 그러면 쌤이 이렇게 한번 직접적으로 표현이 된 거를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우도 우리가 반드시 쓰라고 했죠. 대우를 사용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대우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경우를 골라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거는 나P나 나Q나 나R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PQR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R하고 Q에 관련된 이야기나 낫에 관련된 거는 좀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낫하고 관련된 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부터 확인을 해서 조금 선별을 좀 진행할까요? 요놈은 Q가 R을 잡아먹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Q 안에 R이 있어야 돼요. 오, 얘는 Q하고 R하고 동등한 입장이니까 안녕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번은 R 자체가 Q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녕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Q가 R을 잡아먹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아직은 킵 해주시고, 4번도 킵 해두시고 5번도 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가지고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가지고 판단해 보려고 봤더니 낫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결되는 게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요. 연결되는 게 안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거부터 할게요. 자, Q의 여집합이 지금 P를 잡아먹고 있는지만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하고 2번은 제꼈기 때문에 3번부터 5번을 확인해 볼게요. 자, Q의 여집합을 해볼게요. Q의 여집합이 P를 잡아먹고 있는지 볼게요. 잡아먹고 있지는 않네요. 여기 부분은 잡아먹지 않잖아요. 틀렸습니다. Q의 여집합이 잡아먹고 있지 않죠? 그러면 나머지는 5번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으로 가져도 우리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A라는 원소가 세 가지로 나와 있지만 쌤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문자로 되어 있다면은 원소가 사실은 똑같이 겹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고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랑 똑같아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게 만들어 준 거예요. 즉 A는 3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얘도 3개라고 한번 볼게요. 아직은 뭐 확실치는 않겠지만, 자, A 빼기 B랑 B 빼기 A를 합집합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얘는 B의 여집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조금 신경을 써볼게요. 저는요, 어떤 걸 신경 쓸 거냐면 여기를 좀 신경을 써보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
B의 여집합하고 A하고 겹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물음표라는 공간이.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겹치는 게 일단 있는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마이너스 1은 적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겹치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양쪽에 색칠한 부분이 얘네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맞지요? 자, 어떻게 한번 볼까요? 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자,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은, 무조건일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요 놈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넘기면은 마사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근데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아, 이게 킬링 포인트구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A가 나오겠죠? 0이네요. 그럼 0 넣으면은 얘는 3이라고 볼 거죠. 오, 다 나왔다. 얘 0 넣으면 1이네. 0 넣으면 0이네. 0 넣으면 2네. 아, 그러면 위에랑 아래가 겹치는 거는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으니까 0도 여기 들어가네. 요런 식으로 우리가 깔끔하게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 2라는 숫자는 단순하게 B의 여니까 여기 바깥쪽에 있겠네요. 맞죠? 근데 A는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는데 이미 0하고 마이를 썼으니까 여기 1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퍼즐을 맞춰 나가면 돼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색칠한 거는 3마리가 있어야 돼요. 2마리는 이미 여기 있으니까 여기 3이 있다는 거고. 그럼 B집합은 1하고 3을 갖고 있는 3번이라고 해주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자, 침착하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랑 겹치는 걸로 해도 상관이 없다. 보통 집합 벤 다이어그램은 조각 조각으로 봤을 때 그 조각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놈을 먼저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는 살짝쿵 난이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A라는 지금 집합은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라고 대놓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수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등식을 푸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1하고요. 그 다음에 3이고 가운데 옵니다 라고 해놓고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는 누구누구 있냐면 0도 있고요. 1도 있고요. 2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만족하는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에서 B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B가 있고요.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X-A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쪽도 넣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양쪽에 A를 더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X에 대한 범위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이 되겠죠. 자, 이게 B라는 범위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A의 여집합을 B가 전부 다 잡아먹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A하고 B는 서로소라고 한 거 보니까 A가 속해 있는 정수하고 B가 속해 있는 정수는 절대 겹치는 게 한 개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A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0과 1과 2는 포함하지 않는 녀석을 B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은 0과 1과 2를 포함하지 않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0은 여기 있고요. 1도 여기 있고요. 2도 여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좀 더 한쪽 구석으로 보기 때문에 한 칸씩은 좀 더 여유롭게 좀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은 양쪽 날개가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B란 녀석이 지금 0, 1, 2를 제외한 나머지를 포함하고 있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A-B 같은 경우는 여기 정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여기 정도 있어야지 0, 1, 2를 제외한 걸 포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나열해 볼게요. A-B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 정도 진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싸리 자체로서는 포함이 아닌 거기 때문에 0이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같은 경우에는 2보다 크고요. 3보다 작다가 되는데 어차피 지금 A 플러스 B라는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A하고 B는 절대로 겹치는 게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지금 포함된 범위 자체가 절대로 0하고 1하고 2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라고 그냥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 같은 경우는 자, A하고 지금 B는 정수기 때문에 A 플러스 B 자체는 정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2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부등식으로만 진행을 한다면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정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수를 나열해주고 정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술형 1번 문제가 되겠네요. A집합의 원소가 있고요. B집합은 지금 5 미만의 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B집합을 위에다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 미만의 소수니까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자, 5는 포함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B는 2하고 3밖에 되지 않겠네요. 자, 스몰 A는 A에 대한 원소고요. 스몰 B는 B의 원소가 되는데 C의 원소는 A 빼기 B라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얘네들이고 B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얘네들이라서 골고루 빼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주면 마이너스 3도 가질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4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으로 가야겠죠? 0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2도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적을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도 가능하다. 이미 있으니까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1로 넘어가 볼게요. 1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1도 가능하고요.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니까 이미 있어서 쓰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3으로 넘어가 볼까요? 3에서 2를 빼면 1도 가능하고요. 0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C집합의 원소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정답은 6개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술형 2번은 굉장히 쉽게 나왔네요. A라는 집합이 원소가 존재하고요. B는요 10 이하의 3의 배수니까 나열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죠. 뭐가 있냐면 3도 있고 6도 있고 9도 있습니다. 이게 B집합의 원소가 되겠네요. 자, 합집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골고루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A집합이 1, 2, 4, 6이 있고요. B는 3, 6, 9가 있는데 골고루 쓰시면 됩니다. 1도 쓰고 2도 쓰고 3도 쓰고 4도 쓰고 6도 쓰고 9도 쓰시면 되겠네요. 자, B 빼기 A라는 녀석은요 B가 가지고 있는 집합의 원소에서 A가 갖고 있는 게 겹친다면 제거를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3, 6, 9 중에 A랑 겹치는 게 있을까요? 6 하나 있네요. 그래서 3하고 9밖에 남지 않아서 3하고 9만 적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찾아라? 이걸 찾아내는 거냐? A하고 B의 교집합은 이미 어느 정도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X가 있고요. 자, 합집합은 1부터 3, 4, 6, 9 정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네요. 이거를 위해서 나온 거가 봐봐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집합 X의 개수니까 X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소라든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원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힌트를 찾아야 부분집합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X하고 6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걸 합집합했더니 X가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좀 더 이 6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걸 잡아먹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때도 X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1, 2, 3, 4, 6, 9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놈이 X의 진리집합, 전체집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X는 1, 2, 3, 4, 6, 9 중에서 6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걸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6이라는 녀석은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굳이 넣을까 말까 할 필요 없고요.
나머지 5개에 대해서 넣을까 말까 해주시면 바로 32개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서술형 3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2개를 곱한 거에 최소값을 물어보고 그때 이제 A와 B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거를 계산해주세요, 이런 문제예요. 결과적으로는 산술기하 문제이면서 산술기하의 값이 나오기 위해서 저 문자들이 어떤 문자가 돼야 되냐요, 이런 걸 물어본 거죠. 되게 심플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산술기하는 지금 곱했을 때 산술기하의 상황 자체가, 근데 문자를 자세히 보시면 분배를 했을 때 문자가 사라지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개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채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전개를 해주세요. 9436. 그럼 좀 이쁘게 정리를 해볼까요? 문자가 있는 거를 앞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가 없는 숫자는 계산해주시고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2개를 곱했을 때 최소값을 더했을 때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곱했을 때 문자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산술기하 쓰시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곱하면 36인데 루트를 씌우면 6이죠? 2를 곱하면 12가 됩니다. 한마디로 최소값은 12랑 13을 더한 25라고 m값을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A하고 B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 알파 곱하기 베타는 결국 A, B를 물어본 거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AB 플러스 AB분의 36은 12 정도가 나온 거에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2차 방정식으로 여기를 지금 치환해가지고, 찾아줘도 되겠지만, 우리가 조금 빠르게 구하려면 36에 AB를 나눴다라는 거는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약분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의 약수 중에서 12 근처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12를 하게 되면 12보다 좀 더 높게 되기 때문에 12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2보다 낮은 게 9 정도 있습니다. 9. 그래서 여기는 9가 되고요. 9, 4, 36이 되니까 12가 되지 않고 13이 되네요. 한마디로 알파, 베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정수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분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쌤이 이거를 A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방정식으로 풀게 됩니다. A를 곱해가지고 좀 정리를 진행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맞죠? 그래서 6이 됩니다. 오, 분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6이 나오네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6이고요. m은 25라서 2개를 더하면 31이 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인천에 있는 이응 고등학교 지금 기출문제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들을 진행을 했지만 많은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꼭 이 문제들을 다 파악을 해주시고 꼭 정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시험 때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다른 학교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